네, 월요일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의 특징주의자 관심주 탑10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와운의 신학수 파트너 그리고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바로 12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소외된 패배터리주 모처럼 양봉을 그리면서 오늘 반등을 깨하는 성일하이텍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랜만이죠. 성일하이텍 북미 지역에 제2 리사이클링 파크 설립에 나섭니다. 2025년 2분기 가동을 목표로 향후의 미국 IRA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또 향후 현지 배터리 셀 업체와의 시너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미래 성장성 대비 아직까지 실적이 가시화되지 못하다 보니 주가가 주춤했었죠.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 56.6% 감소한 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광물 가격 하락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성을 방어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이었다. 잘 버텼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실적 모멘텀은 다소 부재하기는 합니다만 내년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3공장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매출액은 4,400억 원, 영업이익은 670억 원을 연간으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터리 양극재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 등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모멘텀은 살아있는데요. 과연 언제쯤 추세적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반등에 나서는 성일하이텍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 살펴볼까요? 최근 AI 로봇주들 들썩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제한된 흐름을 보였던 SBB테크 오늘의 9위를 차지했습니다. 기대감 유효할까요? 국내 최초 로봇 핵심 부품인 하모닉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죠. 감속기의 고도와 R&D 역량에 집중하면서 선 제품 개발 후 고객 확보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때문에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기업과의 협업이라든지 투자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이 2025년까지 연평균 32%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하모닉 감속기는 산업용 로봇 제조 원가의 약 34%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핵심 부품, 그래서 로봇의 전방 산업의 가파른 성장에 그 수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반기 로봇 정책에 대한 기대 또한 유효한 가운데 로봇 섹터 내에서 SBB테크 주목해 볼 만할까요? 자, 무엇보다 또 AI 로봇 테마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AI 이벤트가 있죠. 네이버의 하이퍼스클로바 X의 출시 이벤트와 더불어서 또 향후에 로봇 자체적으로는 9월에서 10월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이벤트까지 있는 만큼 AI 로봇 관련주들의 향방 이벤트와 함께 지켜보시죠. 그 안에서 SBB테크가 오늘의 9위입니다. 자, 이어서 8위 종목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장비주들 선방하는 가운데 8위는 D&T가 차지했네요. 2차 전지 양극 레이저 로칭 장비 업체로 향후에 장비 출하 증가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북미 수주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앞으로의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반등에 나섰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1억 원. 1억 하실 수도 있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 577억 원을 또 기록하면서 지난 연간 매출이 501억 원이었는데 이미 상반기에 지난 연간 매출을 초과하는 또 힘을 보여줬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에 대한 본격적인 장비 출하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또 하반기 북미 2차 전지 제조사들의 장비 발주가 재개되면서 신규 수주가 또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실적 고성장의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주주 배정 유증으로 좀 주가의 변동성은 있긴 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증자로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고 급증하는 신규 수주에 대응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1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 기대감을 반영하는 D&T가 오늘의 8위를 차지했네요. 네,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10위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순위에 이름을 올린 성일하이텍입니다. 김서훈 이사님, 일단 실적은 감익은 있었습니다만 선방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아직까지 실적보다는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있기는 한데 좀 주춤해진 주가가 언제쯤 조금 더 추세적인 힘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성일하이텍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의 동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이 어떤 개별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한 것보다는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 상승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성인하이텍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참 잘하고 있죠. 이미 조지아주의 북미 일사 엘클린 파크를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는 또 미국 인디애나주죠. 여기에 또 2차 리사이클링 파크를 조성하겠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사이클이 과연 언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올 것이냐에 대한 어떤 관점이 필요할 텐데 지금 당장은 좀 아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2차전지 섹터 대비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투자 전략을 세워보게 된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폐배터리의 대장주는 역시나 성인하이텍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접근하실 때는 일단 올해 초에 저점이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12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현재 주가 수준에서 잡을 가능성은 높지만 하지만 역시나 2차 전지를 본다라면은 시장은 역시나 에코프로나 이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먼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보실 때에는 일단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먼저 보시고 나서 이 폐배터리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좀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해주셨어요. 2차 전지주들의 반등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의 반등 정도로 오늘의 흐름을 이해해보자 성일하이텍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9위 SBB테크입니다.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네. 또 성태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자, 이제 9위 SBB테크 일단 로봇주 안에서 SBB테크가 순위에 오른 배경 좀 궁금해요. 뭐 SBB테크가 많이 올라와서 순위에 올랐다라기보다는요, 성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기대감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현재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청자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더 깊게 했습니다. 저는 SBB테크는요. 현대차가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현대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꽤 크거든요. 로봇용 감속기 이 부분은 앵커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인데요. 이 하모닉 타입에 대한 고정밀 감속기 수요 이 부분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여기에 이 감속기는요. 로봇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기차용 감속기 이 수요도 굉장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기차 로봇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성장 섹터에 제일 유리한 그런 부분이고, 이 하모닉 그 타입은 뭐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모터, 제어기, 센서 이것을 일체화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동묘들에 대해서 간편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은 듭니다. 특히 여기에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방산 분야, 이 방산 분야에 분명히 쓰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의료 분야에서는 치과, 치공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쪽에 감속기가 많이 쓰일 거고, 네. 역시 서비스형 로봇 뭐 이런 쪽에 훨씬 더 큰 부분이 차지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현재 가격대역에서 움직이는 거 제가 네. 확인을 해드릴게요.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 말씀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안 끼어 있네요. 네. 네. 실질적으로 41,150원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화면에도 나왔듯이 가격적 부분 한 400원 정도, 주가 자체적인 부분은 적어도 며칠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에 공간이 비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9,000원까지의 움직임이 충분하게 눈에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역시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하단 부분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36,5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 다시금 언급해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49,000원 보고 현재 네. 가격대역에서 추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구점 부근까지는 또 충분히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핫하게 움직였던 로봇주 대비 좀 덜 올랐던 SBB테크에 대한 성장성과 추가 상승 여력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8위 D&T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앞서 김성우 이사께서 2차 전지주들의 반등으로 성일하이텍에서는 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고 보셨으면 장비주인 D&T는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어요.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큰 형님들이 쉬어가는 동안에 이 중간중간 이제 개별 업체들 위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M+라는 장비주가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오늘은 D&T가 오래간만에 시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장비 업체들, 우리가 이제 양극재들의 경우에는 워낙에 비싸다, 안 비싸다, 밸류에이션 논란이 많은데 이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평균 PER이 약 15배에서 14배 미만이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모멘텀이 있다라면 주가는 오늘과 같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D&T 경우는 양극 레이저 로칭 수주 올 하반기 약 1,300억에서 1,400억 정도 수주가 기대가 되어 가고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이 D&T의 양극 레이저 노칭 장비가 이 대체 불가하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하나 더 붙이자면은 내년부터는 음극 레이저 노칭도 진출을 하겠다라는 회사 측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장비주 중에서는 뭐 PNT도 있고 하나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D&T 역시도 M+와 함께 여러분들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돌아 나가는 첫 반등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양보 의미 있게 보면서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D&T 장비주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랭킹쇼 종목 탑10 한 계단 순위를 높여가 볼까요? 오늘 또 어떤 종목이 7위에 올라왔을까요? 자, 월초 네이버와 함께 AI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강한 반등 이후에 주가 다시금 흘러내리고 있는 음성인식 AI 대표주죠. 셀바스 AI가 오늘의 7위입니다. 자, AI 제품화를 통한 전 부문의 고른 성장으로 국내 AI 기업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외연 성장도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올해 연간 실적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인력 증가에 따른 고정비 증가로 감소했지만 상반기로 봤을 때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하반기도 기대가 높습니다. 공공기관의 AI 제품의 적용 확산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계열사 셀바스 헬스케어의 호조와 더불어서 AI 원격 의료 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울트라사이트의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 미국 FDA 승인 획득 기대 등 AI 의료 사업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출시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죠. 이 이벤트에 따른 주가 향방 지켜봅니다. 셀바스 AI가 오늘의 7위네요.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선별적인 흐름 속에 유한양행의 주가 견조합니다. 오늘의 6위네요. 레이저티닙의 글로벌 3상 중간 결과 10월 에스모에서의 발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유한양행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R&D 모멘텀이라는 분석인데요. 또 지난달 식약처로부터 레이저티닙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허가를 받은 이후에 현재 환자에게 무상 공급을 하면서 국내 점유율 확대 기대도 착착 높여가고 있고요. 건강보험 급여 대상 등재 기대 높습니다. 또한 레이저 티닙을 잇는 알러지 치료제 신약도 기대되는데요. 압도적인 파트 A 결과에 따라서 내년 파트 B의 긍정적인 결과와 더불어 글로벌 기술 수출 기대 또한 높이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좋았죠. 실적 호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 안정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실적과 신약 모멘텀을 함께 겸비하고 있는 유한양행, 이 레이저 티닙의 임상 발표 주목을 하면서 10월로 갈수록 그 기대감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양증권에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목표가를 85,000원까지 상향하고 있는 유한양의 주목도가 높습니다. 지금도 신규로 봐도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7위와 6위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전략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 셀바스 AI.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이번 주는 좀 AI 로봇 테마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 하는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은 24일 날 네이버의 그 하이퍼클로바 X 이 부분은 국내 최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뭔가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데 감이 잡히는 부분이 약간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이나 업종들 이런 쪽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테마 이슈 이런 쪽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에 투심이 작용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슈를 만들어주는 쪽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셀바스 AI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인공지능 뭔가 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사람하고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좀 더 친밀감이 있겠죠. 이 부분입니다. 셀바스 AI의 특징은 음성 인식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최고다. 사실 뭐 국내 시장 점유율로 1위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관련되어 있는 특허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을 먼저 앞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사람의 이 호흡, 그다음에 억양, 감성,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모델링을 해서 사람처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AI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에 의료 산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신테카바이오 이쪽도 AI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제약을 생산을 해내는 그 과정으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 보면은 AI 기반의 의료 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셀바스 AI에 훨씬 더 큰 면모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를 통해서 뇌졸중 진단을 한다. 뇌졸중 진단에 대한 부분이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AI나 아니면 학습되어 있는 부분에서 빠짐없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면 결국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환자들한테 이로운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셀바스 AI는 올라오질 않았어요. 오히려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 대역이 매수 포인트의 시점으로 보이는데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차트가 옆에 나오는데요. 옆으로 기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사실 움직이지 않은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26,500원, 목표가 26,500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전 고점 부분에 해당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그 밴드 부분에서 이 가격 대역이 공간으로 비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셀바스 AI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18,500원을 손절가로 놓고 그 안에서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충분하게 웬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시를 해봅니다. 네. 24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 주초에 AI주도 좀 주춤한 지금 시점에서의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전고점까지 지켜보자 셀바스 AI에 대해서 또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유한양의 저희 제약바이오 특집에서도 대망의 2위를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데 10월도 이런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10월의 이벤트를 기대하면서 신규로도 지금 자리 괜찮을까요, 김성우 이사님?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보시게 되면 2차전지 섹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금리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내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미국 나스닥도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한양행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텍 중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펩트론 같이 시가총이 조금 작은 종목들을 제외한다라면은 시가총이 5조가 넘어가는 종목들 중에서는 유한양행이 상당히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모두가 다 알다시피 올해 10월달 유럽 종양학회라고 하죠. 에스모에서 이 경쟁사 제품인 타그리소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어떤 임상 데이터 결과를 중간 데이터 결과를 공개를 할 예정인데 이미 그 전에 앞서서 워낙에 데이터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중간 데이터 역시도 좋게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2분기 실적 워낙에 잘 나왔습니다. 돈도 정말 잘 벌고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렉나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 급여가 확정이 된다라면은 2세대, 1세대 약품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렉나자를 비롯한 3세대 약품이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성장성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목표 주가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고서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8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더 높게 10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 지금 실적도 나오고 미래 가치가 담보되어 있다라는 평가로 유한양행에 대한 강한 또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10위 성일하이텍부터 또 6위 유한양행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2차 전지주들의 시간이 드디어 돌아온 걸까요? 이전에 먼저 반응했던 소재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코스모 신소재는 이 충주 공장 설비를 강화하고자 2,200억 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나서겠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랜만에 5.5%의 강세 나타내면서 16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도 실적과 업황 모두 부진한 탓에 2분기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최근 국제유가 80달러대 지지하고 있고요. 대표 화학 소재주인 효성화학은 산브라질소 등 스페셜티 사업을 강화해서 3분기부터는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면서 15%의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전공정 장비주인 HPSP는 3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하반기 실적 저점을 확인한 후 점진적인 매출 회복을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48,000원까지 올려잡고 있습니다. 오늘 4% 오르면서 34,600원 선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이 질화갈륨 화합물 반도체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CG트로닉스가 한국 나노기술원과 함께 최초로 이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모드 소자를 최초로 구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자릿수의 급등세 연출한 가운데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볼까요? 오늘의 5위 종목 바로 공개해봅니다. 반등하는 게임주 안에서 넥슨 게임즈가 오늘의 5위를 차지했네요. 기대감이 높았는데 최근 주가 흐름은 다소 아쉬웠었죠. 다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실제 같은 실감나는 영상을 구현해내는 가장 최신의 이미지 변환 처리 기술인 삼성의 HDR10 플러스 게이밍 기술을 적용한 넥슨 게임즈 산하 매그넘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이것을 적용해서 앞으로 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이슈가 오늘 또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실적적으로도 2분기 실적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오늘 또 넥슨 게임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8월 3일 중국에서 블루 아카이브 정식 출시 이후에 실망스러운 순위추이의 주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사전 예약자 수가 425만 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를 모았지만 매출 순위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도 실망감에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운 초기 성과의 증권가에서는 블루 아카이브 게임이 수집형 RPG 게임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그 특성상 처음부터 최고 매출을 내는 게임은 아니다. 어떤 캐릭터가 업데이트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매력에 따라서 매출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성과 속단하게 이르다면 연간 일매출 10억 원 이상의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반등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5위는 넥슨 게임즈였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 살펴볼까요? 이번 주 큰 일정을 앞두고 있는 이 종목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안 볼 수 없죠. 24일 하이퍼클로바 X 출시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사실 주가도 숨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AR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포털업계 독주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큰데요. 상반기 연구 개발비로 무려 9,650억 원을 썼습니다. 그만큼 연구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24일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대규모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 X를 비롯해서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 X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또 다음 달에는 검색 특화 생성 AI 서비스 Q의 베타 버전을, 또 올해 10월에는 기업 데이터를 결합한 클로바 스튜디오 등을 차차 선보일 계획입니다. AI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24일 AI의 성장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고요. 자체 개발 생성형 AI 고도화를 통해서 네이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경쟁력 기대감이 큽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1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분기에 이어서 연간으로도 안정적인 실적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지금 역사적 밴드 하단 부근에서 실적 개선 그리고 AI 성장성을 감안을 했을 때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이버의 흐름 24일을 전후로 해서 예의주시해보죠. 오늘의 4위입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저가에서 반등해주는 종목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네요. 한화솔루션입니다. 주가 참 많이도 빠졌죠. 오늘 반등과 함께 순위에 이름이 올렸는데요. 반등의 힘을 조금 더 내줄 수 있을까요? 한화큐셀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서 중국 제품을 미국에 우회 수출했다라는 혐의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나면서 내년 6월부터 반덤핑, 상계 관세가 부과되는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 그 반사이익이 기대되면서 오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또 향후 북미 시장 점유 확대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오늘 하나의 이슈, 민간 합동 팀코리아가 6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도 태양광 관련주 전반적인 투심을 완화시켜주면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하반기 미국 조지아주 공장 증설에 따른 개선에 대한 기대, 미국 IRA 효과에 따른 실적 회복이 가시화되는지 여부 주목해 봅니다. 3위 한화솔루션이었습니다. 자, 이제 5위와 3위까지 또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수 대표님, 넥슨게임즈 기대감이 높았는데 네. 그 기대감이 무색하게 주가 하락과 실망감이 굉장히 컸는데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지켜보자라는 의견이거든요. 믿어봐도 될까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현재 가격 대역에서 반등하는 거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좀 약하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게임주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뭔가 이 메리트를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 특히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 이런 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주가가 좀 밀린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게임주에 대한 투자에 실망하시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시장은 또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넥슨 게임즈를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네. 반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넥슨 게임즈에 그래도 유리한 부분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하던데요. 매수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유리한 그런 여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내려온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여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흑자 전환한다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2억 정도 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이 늘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있죠. 다만 여기에서 일본의 업데이트가 남겨져 있는 블루 아키브 요거 그다음에 중국 출시에 앞두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출시하고 업데이트한다면 매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실적이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맞다. 2분기에 흑자 전환했으니까 3분기에는 조금 더 수익적 부분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투자자의 심리에 의해서 수급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부분으로 보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반등 여건의 가격은 21,500원이 목표에 대한 가격이고요. 21,500원이 아마 최근에 주가가 밀리는 그 가격 대역에 집결되어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는 3월 달에 갭으로 상승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이 갭으로 상승한 부분이 지지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17,000원, 16,00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곤 있어요. 그렇지만 16,0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죠. 갭을 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15,500원은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딩 전략이 넥슨 게임즈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신규 매수의 매력도는 다소 낮고 보유자의 관점이라면 조금 반등을 이용해서의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입니다. 앞서 셀바스 AI도 주초 이럴 때 좀 저점 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정말 대장인 네이버도 그럼 같은 전략이 유효할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에서 5개밖에 없는 소위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름을 보시는 네이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아마존, 메타인데 이 바이두는 중국 회사고요. 우리 네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회사들은 전부 다 미국 회사입니다. 최근에 AI 경쟁을 보시게 되면 이게 하나의 어떤 군비 경쟁, 어떤 군사의 목적은 아니더라도 군비 경쟁의 비화가 될 정도로 모두가 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이 칩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어떤 가치가 지금은 좀 생각보다 낮게 평가가 되어 가고 있고요. 출시가 되고 나서 이게 뭐 진짜 챗 GPT만큼의 역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 LLM을 할 수 있는 네이버를 현재 밀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가 최근에 이 비영어권 모델에서는 유일하게 이 LL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어떤 국가들 대표적인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중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네이버와 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협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를 보실 때 뭐 실적이 얼마나 나왔고 광고를 얼마나 더 벌었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는 LLM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면은 네이버의 경우에는 실적과 무관하게 생각보다 주가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금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를 살펴보면 기대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이버만의 AI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영어권, 중동 시장에서의 그 영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24일 AI의 그런 성장에 대한 방향 어떻게 제시할지 또 예의주시해 보면서 매수 유효하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3위 한화솔루션입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신학수 대표님. 네. 근데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기는 한데 과연 이 반등이 더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등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갖고 있으면서 마음 고생을 하시는 투자자들,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또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좀 아쉽고요. 근데 오늘 반등이지 뭐 이게 추세적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정신 차리고 매매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화솔루션이 올라온 거 저는 미국 텍사스 태양광 발전소 수주 이 부분이 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물론 SK 에코플랜트, 그다음에 현대건설 이쪽이 앞서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하나솔루션, 하나큐셀 이런 쪽은 뒤에 밀려 있겠죠. 뭐 거기서 뭐 여의도 면적의 8배 되는 커다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한다면 큐셀 안 필요하겠어요. 분명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세적 부분으로 하나솔루션을 본다라고 한다면 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에는 반등할 때에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뭐 회사에 대한 내용 이걸 잠깐 설명한다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큐셀 그리고 뭐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부분, 차세대 태양광 관련 기술력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중국 이슈에서도 벗어난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가격적 부분의 반등 라인에 대한 가격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려왔었던 부분에서 탁 하고 미끄러진 이 가격 대역이 있어요. 그 가격이 아마 43,000원 가격일 것 같아요. 그래서 43,000원 가격을 목표가로 일단은 반등에 대한 목표가로 보고 추세는 하락 전환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35,000원도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팔 수는 없잖아요. 현재의 가격. 반등에 대한 여건도 있고 아직 태양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살아남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35,000원 아래, 즉 34,000원 밑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종목을 한번 바꾸는 게 오히려 다음 투자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장대 양보 반갑기는 합니다만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반등을 이용한 종목 교체에 대한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한화솔루션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네, 3위 종목까지 짚어봤고요. 지금 또 채팅방에서는 어떤 의견들 나누고 계신지 시청자 의견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보고 계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벌꿀사진 시청자분께서 이 BH 좀 가자라는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BH 대표 아이폰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죠. 이 외신에서는 아이폰 15의 출시일을 9월 12일, 13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품사들의 수혜도 주가에 나타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은데요. 2분기 실적 부진했던 탓에 BH 여름 내 흘러내렸는데 이 하반기에는 성수기인 만큼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흑사다님의 댓글입니다. 이 빙그레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주셨어요. 네, 빙그레가 2분기 호실적을 내놓은 후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메로나 아이스크림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 3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목표가 84,000원까지 높여잡고 있는데 오늘도 신고가 터치하면서 4.4%의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뿌잉뿌님의 댓글입니다. 이젠 실적 숫자가 나와야 주가가 오르지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저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성장성과 미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매출과 그에 알맞는 영업이익이 찍혀야지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겠죠. 하반기에는 좀 실적으로 찍히는 업종들이 많이 나와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어쩌라고님의 댓글입니다. 삼성 SDI 우리 금쪽이 혼자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호적에서 파버려야 하나요? 라는 슬픈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삼성 SDI 참 흐름이 아쉽습니다. 분명 2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소재, 장비, 그리고 셀 3사로 도는 흐름을 이전에 보여왔으니까 곧 주목받지 않을까요? 그래도 삼성 SDI는 실적과 밸류에이션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 분석이 많으니까요. 그 진가를 알아줄 날이 곧 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증시는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전히 시청자분들은 2차 전지주에 관심이 높으시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순위 종목으로 전략 이어가 볼까요? 오늘의 2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하루하루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또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이동채 전 회장의 실형 악재를 딛고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만 이에 따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 상장 지연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 청구 넉 달이 지난 가운데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감에도 에코프로 지난해 지분 9%를 인수한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 기업으로부터 지난 16일에 니켈 400톤을 들여오면서 이번 물량을 시작으로 매년 6,000톤가량의 니켈을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더불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 최근에 등락을 거듭하는 조정 국면에서도 저가 매수를 위한 신용융자 잔고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신용잔고 1위가 포스코홀딩스, 2위가 퓨처엠, 3위와 5위에 각각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차지했는데요. 개인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 장비라든지 코스모그룹주의 유증 이슈가 부각되면서 2차 전지주 선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전반의 흐름을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망의 1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지수를 잘 끌어주고 있고 또 동반해서 종목군을 형성하면서 빨간불을 켜는 쪽 바로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대작의 품격을 보여주는 클래시스가 1위를 차지했네요. 비올, 하이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등 미용주도 동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일단 클래시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시연했습니다. 소모품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83%나 성장했고요. 해외 소모품 증가에도 장비 매출 또한 그 비중이 57%로 여전히 높게 유지된 점도 긍정적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브라질 쪽에서 전년 대비 무려 237%나 급증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8월 1일에서 20일 미용의료기기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해외 지역 내 브라질 수출이 가장 견조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클래시스가 수출 데이터 발표 이후 더욱더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링크, 초음파에 이어서 볼륨업 고주파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높은 클래시스, 세계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요. 성장성과 이익률을 겸비하면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목표가 4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 요커 방안에 대한 기대감, 미용 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같이 반영하면서 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클래시스 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와 1위 종목도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죠. 김성훈 이사님, 2차 전지주는 하루하루 우리가 매일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네, 에코프로주들이 또 오늘은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방어해 주는데 에코프로가 가면 지수도 가고 에코프로가 못 가면 지수가 빠지는 이 등락에 좀 멀미가 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근데 2차 전지주들이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늘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여전히 이제 제도권 내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소위 쇼 포지션이라고 하죠. 공모에 어떤 포지션을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나 아니면은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자체가 모두가 다 소위 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겠죠.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안 빠지고 왜 횡보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에코프로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 최근에 뭐 판매가 된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 연평균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보조금이 안 주어지면은 뭐 덜 팔린다 이런저런 노이즈가 나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코프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오버슈팅이 나오기 전 가격으로 다시 내려왔지 그것을 깨고서 어떻게 보면 추세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그 어떤 것도 반영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ESS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이 현재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더해지지 않았다라면은 지금 주가가 여전히 뭐 공매도 리포트, 공매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빠지지 않는 그 이유 중에 충분히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지금 저점을 잡고서 바로 튀어 올라갈 명분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깨고 포스코 그룹주들고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된 그룹주들이 밀고 내려갈 이유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용장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목만 보면 엄청 신용장고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모두 2% 미만의 신용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용장고 높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8에서 9% 넘어가야지만 신용장고 부담스럽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1%가 넘어가는 지금의 어떤 신용장고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하반기의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모두 다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어떤 기간 조정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포스코홀딩스가 만약에 그동안 주춤했던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강하게 전환되는 순간이 온다라면은 그때부터 다시금 또 2차 전지 섹터가 무섭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적어도 중립 이상의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지금 버텨내주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좀 더 지켜보자. 결국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흐름 자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클래시스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오늘 선방하는 가운데 클래시스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 급등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꼿꼿합니다. 클래시스 역시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하네요, 신학수 대표님. 네, 일단은 저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 사는 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데요. 앵커께서 미래에셋증권에서 42,000원 딱 이렇게 목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기네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크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종목입니다. 고가를 경신해 나갈 때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보통 10%에서 20% 사이의 가격 대역이 충분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목표가를 43,500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그 가격 대역이에요. 근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42,000원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오늘 2,550원인가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감안 안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여건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제시하는 43,500원, 44,000원 이 가격 대역까지는 충분히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크래시스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래시스 기계 사용해 보셨어요? 저는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이 기계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고주파 기계나 이게 아마 볼리머라고 얘기하는 거고 슈링크 유니버스 이런 종목 이런 기기들이 굉장히 비싸요. 고가권인데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모품을 딴 데서
다른 제품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피부과나 아니면 의료 관련되어 있는 부분, 뭐 에스테틱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브라질에 대한 소모품 수출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소모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더 상승할 수 있는 네. 여력이 남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중국 관광객 들어오니까요. 43,500원 요 목표가 보시고 손절 라인은 33,500원. 손절 라인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3,5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조심하자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더 오를지 기대감을 가지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죠. 네, 지금까지 종목 탑10 김성훈 이사, 신학수 파트너 그리고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